먼저 우리 대학 심재륜 대학 혁신사업단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2 우리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 확산 포럼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인제대학교 이우경 대학 혁신 사업 단장님이 특강을 위해서 먼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특별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교육 혁신 플랫폼, 그리고 교육혁신 IR 센터, 진로개발원, 글로벌 취업지원센터, 이런 네 꼭지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 권호경 부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총장 권호경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저도 이런 데 와서 또 맛있는 걸 한번 먹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얼굴을 또 뵙게 되어서 더 반갑고요. 오늘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 혁신지원사업 포럼, 성과 확산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아까 기획처장님 소개도 계셨지만은 인제대학교 이우경 사업단장님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교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사업을 이끌어온 정기훈 팀장님, 또 이정길 부단장님, 또 심재륜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대학은 아시다시피 외국어 교육 또 국제화 분야 이쪽으로 지금 특화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 혁신 사업도 이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팬데믹 사태가 있었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또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우외한의 환경이죠. 이 환경을 뚫고 지난 1년간 대학 혁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이때쯤에 부총장이 되었을 때 이 대학 혁신 사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중장기 발전 계획에 연계해서 그때 이제 수립을 했는데 어느덧 벌써 1년이 지나서 성과를 지금 집산해야 되고 또 평가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적화된 교육 플랫폼 구축, 이것이 우리 대학 혁신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플랫폼 구축에 투입됐고요. 이제 메타버스 구축 사업이 2단계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축이 목적이 아니고 구축된 메타버스를 포함한 교육 플랫폼을 우리가 얼마만큼 강력하게 활용하느냐 하는 숙제가 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발표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시는
박민신 교수님, 또 김용 교수님, 이정아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그 국제개발협력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경영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또 해외 대학 국제 교류, 공동 교육 과정 운영 혹은 확산 이런 쪽에도 혁신 사업으로서의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100% 우리가 또 다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더 달성해야 될 그런 목표가 남아 있습니다. 지표 달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전력을 다해 주셔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즐거운 시간 되시고 뜻깊은 시간 되시고 그래서 또 평소에 못한 얘기도 함께 공유하는 그리고 우리 대학의 혁신 사업 성과가 다른 대학에도 이것이 파급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대학의 혁신에 우리 대학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학교 내부 사례 발표를 할 텐데요. 첫 번째 발표는 영상 발표가 되겠습니다. 정윤철 처장님께서 출장을 가시기 전에 영상을 촬영을 하셔서 보내주시고 가셨습니다. 영상으로 사례를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면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해온 우리 대학 교육 혁신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 이 혁신 사업, 그 중에서도 교육 부분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핵심 역량 실현 체계 강화,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봅수형 혁신적 융합 교육 실현, 교수학습 지원 체계 혁신, 학생 성공 지원 시스템 강화, 크게 한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봅수형 혁신적 융합교육 실현에 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일들 그리고 성과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스 온라인 교육 시스템 플랫폼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명명하기로는 봅스 글로벌 라운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크게 한 3단계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주기 대학혁신 사업이죠. 1주기 3년 차였습니다. 그때 시작을 해서 2주기 대학혁신 사업 첫 해, 지난해죠. 요 기간이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서비스 계획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봅스 글로벌 라운지 세우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간 속 대화, 강의, 행사 등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대학만의 메타버스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단계는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2023년 이제 2차 년도죠. 2차 년도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봅스 글로벌 라운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사회 상권 기업 혹은 유관 단체들과 함께 교류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확장하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차 내년에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아마 디바이스 연계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가상 체험 기반의 학습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에 녹아 들어가는 그런 확장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했는데 그동안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만들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용들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북스 글로벌 라운지 오픈을 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총장님, 부총장님, 저 각각 이렇게 자신만의 아바타를 가지고 기념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플랫폼은 우리 대학하고 국립국어원이 함께 진행을 했던 2022년 국외 한국어 연구자 배움 이음터 사업에도 활용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졸업식, 그다음에 도서관 온라인 전자정보 박람회 등에도 활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픈 이벤트, 학생들 참여를 더 독려하기 위한 오픈 이벤트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한편으로 해왔던 것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수학습 지원입니다. 어떻게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직은 매우 좀 생소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시리즈 형태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어떤 그 교육 어떤 지원 특강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열어왔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여러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느낌들은 새롭다,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느낌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수,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원들을 꾸준히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실제로 교육 영역, 그다음에 체험 영역, 또 소통 영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기반 외국어 교육 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학은 이제 외국어 대학인데 외국어 대학으로서의 특성을 이 시대에 맞게끔 더 선진화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외국어 교육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AI 기반 외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대학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전략은 AI 전문 기업과 우리 대학이 협업을 하자. 그럼으로써 기술과 컨텐츠가 접목이 된 어떤 새로운 어떤 교육 모델을 창출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HT라고 하죠. 하이테크 하이터치에 기반한 대학 외국어 교육의 모델을 창출하자, 이런 목표로 AI 전문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현재 구축 진행 중입니다. 구축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크게 한 3단계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지금 1단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양 영어를 대상으로 해서 AI가 탑재된 그런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언어를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저희들이 AI 플랫폼을 계속 운영하면서 고도화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외국어와 접목이 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 즉 1000명의 학생 1000명의 교육 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대학의 특성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의 두 번째 큰 부분은 복수형 혁신적 융합교육 실현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대학이 교육혁신에 있어서 융합교육을 중요한 하나의 목표로 설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학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학에 특화된, 우리 대학에 가장 잘 들어맞는 그런 어떤 융합 교육이 중요하다.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저희들이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도출한 큰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듈형 교육이고요. 다른 하나는 마이크로 전공 도입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이 2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 교수님들과 여러 차례의 어떤
의견 교류 과정을 거치면서 또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대학의 모든 전공 교육 과정을 모듈형으로 개편했습니다. 각 학과, 각 전공에서 이 모듈을 개발하시느라 많은 이제 수고들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모든 전공 교육 과정을 모듈형으로 개편한 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학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듈형으로 바꿨다라는 게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효율적인 융합 교육의 아주 단단한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작업을 저희들이 잘 마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산업 수요 기반의 마이크로 전공 개발을 해왔습니다. 총 지난해 1차년도에 6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4개의 마이크로 전공,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을 위한 2개의 마이크로 전공을 개발했습니다. 마이크로 전공은 아시는 것처럼 작은 단위의 전공 과정이죠. 그래서 9학점에서 크게는 한 15학점 단위. 전공에서 소화하기 힘든 그러나 사회적 수요는 많은 이런 어떤 그 소규모의 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 미래의 경쟁력 있는 전공을 보육하는 전공 보육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를 1차년도 개발했고 2차년도, 3차년도 계속해서 우리 대학에 맞는 사회적 수요가 높은 그런 전공들, 마이크로 전공을 계속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융합전공 박람회, 성과 확산 워크숍을 진행하여서 새로운 전공들이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최근입니다. 이 신문 기사인데요. 교육부 대학생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소단위 학위 과정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소단위 학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했고요. 조만간 아마 각 대학에 관련 내용이 전달이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단위 학위 과정은 우리 대학의 모듈 혹은 마이크로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단위 학위 과정은 학술 논문이나 대학 현장 등에서 마이크로 나노 디그리 등으로 불리며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 과정을 집중 제공하고 있는 인증 제도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의 모듈이나 혹은 마이크로 전공이 하나의 학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대학이 1차년도 해왔던 모듈 교육 과정으로의 개편은 선제적인 어떤 교육 혁신을 우리가 했다. 이런 어떤 자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걸맞는 내용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더 경쟁력 있는 모듈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고 마이크로 전공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미래지향적인 융합형의 어떤 교육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 설계되고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대학혁신 지원사업 1차년도 우리 대학의 교육혁신의 대표적인 2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성과 우리 발표회에서 많은 어떤 교류들이 이루어지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나중에 이 교육 혁신 영역과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이정아 진로개발원장님께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로개발원장 이정아입니다. 많이들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조금 말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진로개발센터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했던 프로그램들인데 학생들끼리 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3가지 프로그램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기사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사실 근래에 이런 기사들을 보면 좀 많이 우울해지고 암울해지는데요. 학생들도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사실 이런 우울한 내용들 그리고 또 좀 힘이 빠지는 그리고 고민되는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될 혹은 이제 길러야 될 여러 가지 뭐 역량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능력들 그리고 뭔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변에서 뭔가 힘이 되어주는 이런 지지군들이 내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지역 사회와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또 지지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또 더불어 저희가 대학이 또 사회의 어떤 책무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또 저희가 함께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요 3가지만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이제 저희 센터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이 핵심이 뭔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첫 번째 준비하고 손 내밀기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준비하고 또 저희가 센터에서 준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역사회 여러 기관들과 함께 나누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 청소년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 나아가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님까지 함께 성장하는 이 3가지 키워드로 저희는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했고요. 실제로 진로개발센터에서 운영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로개발과 관련해서 지속되어져 왔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제 크게 좀 바꾼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진로개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진로개발을 우리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 학생들 혼자서 진로를 뭔가 개발하고 탐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많은 기관과 함께 이렇게 진로를 개발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참여자를 보시면 사실 인근의 여러 고교 선생님들 그리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혹은 여러 기관 또 여기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과 많은 기관들이 함께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개발하는데 함께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냥 그저 어떤 자신의 진로가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생활 물론 이제 교과가 가장 많은 영역이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비교과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활동 안에서 자신의 진로를 또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것 특히 그 안에서 이제 스스로 뭔가 계획하고 또 경험하고 성찰하는 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길러 나가는 것이 이제 저희 센터에서 키 포인트로 잡고 프로그램 운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 아는 것,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본인의 생활이나 진로 탐색에 쓰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활동 안에서의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의 변화까지 아우러지는 학생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몇 가지 전략을 가지고 센터 내 선생님들과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보시면 활동의 다양성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진로 공동체 활동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활동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여러 좋은 선배들의 우수한 사례들 잘 만들어간 혹은 이제 본인만의 진로를 또 설정하고 개발한 많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공유하고 또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 두 번째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자기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주변의 청소년, 고교생들에게 어떤 이제 진로 멘토로서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가르침으로써 자신의 진로 개발의 활동을 성장시켜 나가는 이 세 가지 전략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진로를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2020년부터 대면, 비대면에 또 어떤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공간적인 제약을 좀 이제 해소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 학교 안에서 특히 저희 주말을 좀 이용을 했고요. 지역사회 학생들이 같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 주중에는 학생들이 이제 올 수가 없어서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학교 안에 여러 캠퍼스에서 뭐 지동홀에서도 하기도 했고요,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MS 공간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유튜버도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시공간적인 문제들을 조금 이제 유연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을 세웠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제 관내나 부산 안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하면서 뭔가 실제로 역량이 길러지는, 진로가 개발해지는 이런 어떤 전략으로 여러 기관과 함께 연계하는 세 번째 전략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준비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학생들이 준비하고, 여러 인근의 기관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동반 성장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저희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준비했던 이제 준비하고 손 내밀게 학교와 학생들이 이런 몇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함께,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특히 안에 보시면 부모님, 사실 대학교에 학생들이 자녀가 가고 나면 학생들도 이제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겠지만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우리 학생이 또 잘 대학에 적응하고 또 앞으로 자신의 진로나 어떤 직업이나 잘 탐색해 나갈까 하는 고민들을 부모님들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함께 참여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학교 밖 여러 청소년,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 언니 오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이제 고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이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까지 저희는 이제 큰 카테고리 함께 나누는, 함께 성장하는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게 첫 번째 보시면 진로의 문 똑똑이라고 해서 성공진로 톡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아마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영상을 보셨던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봅니다. 우수 사례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로 개발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1학기에 했던 네 명의 학생의 사례고요. 이 사례를 가지고 이제 여러 중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함께 영상으로 이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보시면 이제 사례 발굴인데요. 사실 사례 발굴은 이제 주변에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우수 사례를 또 저희가 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발굴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콘텐츠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참여하는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요. 이제 사례 공유, 비대면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례 공유를 하고 사례 확산이 되는 요 첫 번째 진로 톡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2학기에 교수님들께도 이 영상을 진로 지도 법과 관련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발굴된 네 가지 사례 발굴인데요. 이 학생들의 어떤 사례 특징들을 보면 좀 고민을 더 많이 하고요. 실제로 더 많이 도전을 하고 뭐 성적이 좋거나 혹은 아주 좋은 뭐 기업이나 아주 좋은 곳에 취업을 했다기보다 스스로 계속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가는 것에 포인트를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도전하고 경험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러한 선배들의 사례를 보고 본인
본인들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예시가 되는 이런 사례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업체랑 같이 여러 형태로 이제 콘텐츠로 이제 개발을 했고요. 실제로 촬영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조금 긴 시간이 좀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게 시나리오도 만들고 대본도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좋은 우수한 사례를 여러 지역 주민 그리고 여러 중고교 학생들에게 알리려고 하니까 실제로 이제 접속을 하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에 모두 공문을 보내고요. 부산 관내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선생님들이 실제로 전화를 해서 진로 상담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이제 안내를 하고 뭐 인스타나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1학년 학부모님들께는 전부 이제 안내를 드려서 실제로 1학년 학부모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지난 학기 참여하셨던 분들이 총 943명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교 같은 경우에는 26개 학교의 학생 혹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신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붑스 진로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이렇게 다 참여자들이 다 이제 기술을 한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제 가져왔는데 보면 외대에서 이런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지 몰랐다. 이런 내용들도 알게 되었다 등등의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정확하게 뭔가 우리 학교에 대해서 뭐 알린 것을 수치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 9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후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우리 학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진로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외부에도 우리가 잘 전달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1년 과정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멘토가 되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멘토를 양성합니다. 멘토를 양성하고 이제 최종 교육과 그다음에 선발 심사를 통해서 선발된 학생이 지역사회 여러 청소년들과 이제 1대1로 매칭이 되어서 진로 멘토링이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멘토 양성을 하는데요. 이제 한 학기 정도 멘토 양성을 하고요. 이 멘토 양성 안에는 이게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또 상담을 하거나 멘토를 할 때 대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멘토 진로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 청소년들에게 알려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멘티를 모집을 하고요. 멘티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동네 구청에서 여러 기관들을 이제 연결을 해 주셔서 이제 그런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멘티를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멘토링 활동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학교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중간 보고회라든지 뭐 최종 보고회 여러 등등의 학교 안에서 실제로 이제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우리 뒤에도 앉아 계시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담당 선생님들이 멘토 멘티들에게 중간중간에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이제 멘토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 공유까지 이루어지는데요. 멘토 양성 과정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원하는 학생을 이제 신청을 하면 선정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쭉 한 학기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연구원에게 또 컨설팅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멘토링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 심사까지 해서 최종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 다음 학기에 멘토링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멘토링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진로도 준비해 나가기 힘든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뒤에 후기를 보면 학생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실제로 내가 어떻게 진로를 탐색해야 될지에 대한 그 방법을 가르치면서 도움을 주면서 본인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번 이상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멘토 선발이 되고 교육을 받은 멘토들은 이제 멘티와 함께 이제 이렇게 멘토링 과정을 쭉 이제 지나게 되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 전부 합쳐서 한 60여 명 정도 학생들이 멘토 멘티가 참여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조금 저희가 개선을 해서 멘토 양성과 멘토링 활동을 합쳐서 같이 진행되는 형태로 해서 좀 더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후기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보면 여기도 굉장히 많은 후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이제 도와주면서 오히려 내 진로를 어떻게 설정하고 탐색해야 될지에 대한 그 방법을 익혀서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진심 진로 공동체입니다. 사실 내가 어떻게 진로를 만들어가고 또 설정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2명, 3명, 4명 팀이 만들어져서 팀이 함께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19년 저희가 혁신사업 처음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할 때 진로 공동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바뀐 부분이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고민하고 준비했던 이런 활동들을 마찬가지 여러 주변의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알려주고 이제 홍보라기보다 이제 이렇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런 활동으로 페스티벌 박람회 형태로 조금 바꿨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진로 인플루언서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지역사회 여러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 팀을 모집합니다. 이건 팀으로 진행이 되고요. 팀을 모집하고 8주간의 팀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팀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진 친구들이 팀이 만들어져서 8주 동안 어떤 주제로 본인들이 해 나갈지 계획을 세우고요. 그 활동의 결과물을 페스티벌 형태로 홍보하고 알려주는 또 전달하면서 본인의 진로를 조금 더 완성해가는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중간 보고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마지막 진로 페스티벌을 위해서 본인들이 준비한 것을 이제 리허설로 다른 팀원들과 같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리허설의 형태로 중간 리허설이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 중간중간에는 이제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서 팀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로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보시면 주제는 학생들이 팀에서 자발적으로 정하는데요. 뭐 전공에 대한 거, 뭐 혹은 흥미에 대한 거, 글로벌 등등의 여러 주제를 이제 정했고요. 실제로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 네 팀을 만들어서 모든 1학년이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네 팀, 5명, 6명, 5명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학기 동안 하고 나니까 매주 모여서 이 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상담이나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정한 주제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훨씬 어떤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학업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지는 걸 저도 이제 체감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유형 주제 중에 선정을 해서 8주간 활동 그리고 리허설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진로 페스티벌로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팀 안에서 활동하고 팀 내 구성원들끼리만 마무리가 되었다면 본인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활동하고 참여했던 많은 내용들을 외부의 지역사회 청소년이나 혹은 이제 이런 진로에 관심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기여하고 기부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참여했던 팀입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 국제비서학과 등등의 여러 학과 친구들, 컴퓨터 관련 학과도 있었고요. 이렇게 꼭 반드시 같은 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주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팀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주제로 이렇게 활동을 실제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로 페스티벌 여기 보시면 아마 이렇게 아실 텐데요. 지동홀에서 거의 신청은 400명 정도 신청을 했고요. 지역사회 주민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그래서 300명 넘는 분들이 다녀가셨고요. 굉장히 외대에서 이런 주제, 이런 내용의 학과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부스를 다 이렇게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전달하는 이런 페스티벌을 진행을 성황리에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은 후기들이 있었고요. 외부인 학생, 교내 학생 등등 많이 있었는데 정말 언어 이제 저희가 특수 언어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언어를 보는 것이 배우는 것이 정말 신기하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다양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제가 여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마무리 저희가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성과를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3개 프로그램, 3개 키워드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년에 완전히 조금 바꾸어서 혁신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만족도를 보시면 3개 프로그램 모두 대면, 비대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특히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변의 청소년 또 뭐 소외계층 학생들 혹은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까지도 많이 참여를 하셔서 1,350여 명의 높은 참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저희 학교를 알리는 혹은 또 저희 진로를 이제 각자 탐색해 가는데 도움을 드리지 않았나 하는 저희 스스로 좀 평가를 해보고요. 올해도 이제 조금 더 개선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대학의 어떤 지역사회를 위한 실천을 더 강화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조금 이제 가지고 조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뭐 멘티든 혹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의 사례들도 발굴을 해서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여러 뭐 학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지역 주민들, 그래 학교 선생님, 고등학생들까지 여러 지역사회 요구들을 반영해서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말을 정말 빨리 했는데요.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나중에 좀 더 궁금하시거나 또 관심이 있으신 교수님들께서 혹은 뭐 선생님들께서 또 저희 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다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앞에 보여드린 3개 프로그램들은 교수님들께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또 해주시고 학생들에게 독려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까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인데요. 마지막 발표는 김용구 글로컬 취업지원센터장님께서 대학 특성화 전략으로서의 해외 취업 확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컬 취업지원센터의 김용구 교수입니다. 저한테 50분이나 남았네요. 네, 원래 스케줄대로. 그래서 일단 수업하기 전에 저희는 학생들한테 이게 좀 중간에 나가는 데 있잖아요, 화장실에. 손 들으라고 하는데 행여나 나가시는 분 손 들고 문 잠가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천천히 50분 꽉 맞추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제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보시고 야야야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몇 번 하는지 한번 맞춰주시죠.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 저희 승무원들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외래 학생 전 세계로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해요. 부산 외래와 함께해요. Anything for you. 부산 외래 학생 전 세계로 어떤 나라든 대화되고 어느 나라든 취업되죠. Anything for you. Anything for you. We can do for you. Anything for you. You. 취업하고
가고 싶은 부산 외대 어디로든 가능하지 전 세계 꿈이 있는 그대 부산 외대 We can do for you 다른 학교와는 비교 말어 실력 연속 해외 취업률 1위 외국어는 역시 부산 외대 Yeah it is true 넌 어디까지 가봤니 가봤니 부산 외대 세계 누비지 누비지 세계 축소판 여기지 여기지 어디 가도 못할래 선 세계 문화 탐방 이 ambitious 대한민국 명품 캠퍼스 영국 미국 일본 그리스 Anyway all it is true Anything for you We can do for you Anything for you Anything for you We can do for you Anything for you 우리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문 사실 좀 흥이 없으시네요. 이게 음악이 나오면 리듬을 타시는 교수님이 저기 있는 박민신 교수님 잠시 타시고, 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일단 그 차례는 뭐 추진 배경하고, 우리가 또 주요 사업하고, 그다음에 성과하고, 중장기 목표 계획하고 아주 밑에 조금 적어놨습니다.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예, 일단 유튜브도 보고 계시니까 이건 한번 간이 말미에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혁신 사업을 통해서 뭐 이게 성과를 이룬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있던 사업들을 다 통해서 이루었지만 보시면 해외 취업 쪽에 보면 대학 특성화 전략으로서의 해외 취업 확대라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방 소재 사립대학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에 기반의 전공 우위를 활용한 해외 진출 인재 육성이 필요성을 좀 느껴서 해외 취업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고 사업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CK라든지 에이스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 그래서 해외 진출 시그니처 사업으로 특화 교육 모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특성화 사업들 주요가 7가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22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기 우리 학교 색깔 되어 있는 3가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B무버 사업입니다. B무버 사업은 애시당초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교내 전공 또 해외 경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해서 결국에 가서 비무버 체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이런 다이어그램과 프로세스로 이걸 시작했는데, 그 목표는 위에 보시는 첫 줄에 해외 진출 시그니처 프로그램인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비무버는 K-무브 사업의 전초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테스트베드다. 사실 테스트베드라기보다 파일럿 사업이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B무브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K무브로 가는 하나의 파일럿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이래 총 9개 국가 과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참가 인원이 89명입니다. 사실 나중에 이제 자료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연수 사업들, 국고 연수 사업들이 있습니다. 청년 해외 취업이라든지 K무브라든지 뭐 이런 국고 연수 사업과 B무브는 아까 우리 학교 자체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죠. 해외 취업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자력으로 취업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B무브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고 마지막에 보면 이게 47명, 8명 뭐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2020년에 못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과연 비무버 사업을 통해서 해외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어떻게 되냐 하면 대략 60에서 70%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47명, 8명 해서 60, 70%면 거의가 한 30명 이상은 해외 취업에 올인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무버 작년 사업을 통해서 올해 비무버를 통해서 적어도 30명 정도는 가지 않나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무버 사업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해외 취업 비율은 상당히 올라갈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해외 취업 레전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글로벌 레전드인데 글로벌 레전드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2학년 초반 혹은 1학년 하반기의 아이들을 해외 취업에 대한 목표를 가진, 특히 목표는 아주 확고합니다. 포버스 글로벌 2000 대기업, 포버스 글로벌에서 매년 그 기업의 그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이제 줄을 세우죠. 그 줄을 세우는데 그 글로벌 포버스 글로벌 2000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2학년 1학기에 모집을 해서 2학년 때 부복수 전공이 있으니까요. 부복수 전공과 그리고 어떻게 직무를 할 건지 그리고 유학은 갈 건지 말 건지 교환학생은 어떻게 할 건지 해서 교수들하고 매칭해서 교수들이 전문적으로 멘토링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또 내일 그 레전드 프로그램에 또 워크숍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참여 학생은 올해 모집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학년으로 올라오는 아이들한테 모집을 했어요. 6명 모집을 해서 총 16명입니다. 3기까지 모집을 했고 저기 참여하는 교수님들을 저를 포함해서 5명 멘토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 한국인 교수님들이 3분이고 외국인 교수님이 2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부터 4기부터는 또 외국인 유학생들도 저기에 참여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좀 의견들을 좀 나누고 있고 어떻게 할 건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응들은 좋아요. 16명 중에서 벌써 3명은 뭐 교환학생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멘토 교수님들이 가이드를 해서 나가고 있고 나머지 또 휴학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를 들으니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고 어떤 방법든 간에 방법을 좀 찾아주는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봤을 때 2학년 올라가니까 부복수 전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복수 전공을 뭘 해야 될 건지 직무를 뭘 해야 될 건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그래 마지막에 그 졸업을 하고 어떤 직무를 할 거야? 네 꿈이 뭘 거야?를 했을 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적어요. 그래서 너의 옵션이 이런 거야라고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멘토맨으로 멘토링 하고 있어서 만족도는 상당히 좋고 결국에 이런 애들이 우리 학교의 어떤 그 시그니처 또 하나의 또 성공 사례를 만들지 않겠나 하는 바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탤런트 위크입니다. 해외 취업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제가 이제 작년 8월부터 이게 글로벌 취업 지원 센터를 맡고 있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학생도 학생이지만 교수님들의 동참이 적극적으로 좀 돼야 된다. 교수님의 인식 개선도 좀 있어야 된다 해서 글로벌 탤런트 위크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교수 대상 해외 취업 설명이라든지 다음에 해외 취업 사례 릴레이 특강이라든지 실무 역량 컨설팅이라든지 해외 취업 희망자 그 DB 구축이라든지 해서 결국에는 DB를 구축해서 향후에 해외 취업에 나가고자 하는 아이들한테 정확한 가이드를 두겠다 하는 취지로 글로벌 탤런트 위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는 이제 한 번 했는데 올해는 이제 1학기, 2학기 두 번 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할 거고 여기에 여러 가지 좀 혁신 예산들의 도움을 지금 현재도 받고 있지만 또 예산 팀장님도 혁신 또 팀장님도 계시지만 좀 같이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이 좀 저변 확대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추진 성과입니다. 물론 혁신 사업 자체로는 추진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해외 취업 취업률 9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숫자로 보거나 이렇게 보면 사실 뭐 그렇게 우수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9년 연속 consecutive 9 years 9년 연속은 대단한 거잖아요. 해외 취업일이. 그래서 이걸 계속 좀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거는 그 학과의 노력들이 가장 컸습니다. 컸고 결국에는 그 저희가 그 뭐 한참 또 코로나 전에는 여기 인원을 보시면 약 한 120명 정도가 매년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이걸 조금 줌인해서 보면 120명 중에서 약 한 60% 정도는 이런 연수 사업을 통했습니다. 그게 뭐 K무브가 됐든 청해진이 됐든 아니면 교내에 있던 B무브를 통했든 됐지만 나머지 40%는 뭐였냐 하면 학과 교수님들이 도와줬고 또 자력으로 취업한 친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만 좀 더 활성화하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애들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앞으로의 목표는 뭐냐? 예, 그래서 전체 취업률 63%를 달성하는데 견인하겠다 하는 게 저희들 그 글로벌 취업 지원센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학과 교수님들 주도의 해외 취업 1인 그 일과 해외 취업 동아리를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취업 동아리를 해야지 그게 저변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좀 도움을 받고 하기로 지금 계획 중이고 이게 또 직원들하고 좀 해서 도대체 학생들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할 게 뭐고 금전적이든 뭐든 다음에 멘토 교수님이 지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는 교수님한테 지원할 게 뭔지에 대해서 또 잠시 또 혁신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할 수 있는 한 이라고 약속을 받아내서 이제 새 학기부터 좀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해외 취업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입니다. K무브든 뭐 청해진이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고부터 해외 취업에 대한 예산들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것도 만만치는 않지만 아무튼 양적 확대에 대해서 한번 최대한 해보겠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 K무브하고 청해진에 이번에 전반기 때 또 3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결과 발표는 2월 말에 나지만 지원해서 거기에 뭐 따라서 어떻게 또 할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통한 그 압도적 성공 스토리를 확대 재생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신데렐라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해외 취업 레전드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의 학생들의 성공 सक्세스 스토리를 좀 양상을 해서 이게 나도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좀 분위기를 잡아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기적일지 장기적일지 사실 좀 여러 가지 허들도 있고 배려도 있지만 해외 취업 전담 기구를 좀 확대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이거는 꾸준히 또 한번 학교 측에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게 결국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하면 해외 취업 해외에 있는 유수 또 글로벌 대기업들 혹은 뭐 강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아마존이니 구글이니 뭐 기타 뭐 GM이니 뭐 이런들 GE니 뭐 이런 글로벌 기업하고 나아가서는 계약학과도 한번 추진해 보면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단계적인 목표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하니까요. 예.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실적이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50%에서 59%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거죠. 전체 취업률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제가 전체 취업률을 전체 다 환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간에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조금 더 주민에서 보면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11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게죠. 제법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졸업자 수가 줄었어요. 200명 가까이 줄었죠. 그런 학교가 부울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우리 학교가 이제 이번 사회 쪽에 또 의학 쪽에 또 연관되어 있는 학과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불경 학교하고는 많은 차이를 두고 있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앞에 거를 한번 리마인드 좀 드리면 해외 취업 20% 올릴 거다. 그래서 64%라는 해외 취업을 견인하는데 전체 취업률을 견인하는데 일조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과 교수님들한테 제가 이제 계속 그 주구장창 말씀 올리는 게 있습니다. 해외 취업 동아리 개설할 거니 좀 참여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제 약속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별로 그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실패해 본 적도 없고요. 왜냐하면 될 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교수님들 계속 찾아가서 좀 괴롭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여하튼간에 해외 취업 동아리 좀 개설에 적극적으로 좀 교수님들이 주도록 교수님들에 대해서 어떤 베네핏을 드릴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해보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연수 사업에 코디 교수님으로 좀 참여 좀 해주십사 하니까 굉장히 난색을 표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아서 대다수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글로컬 취업 지원센터의 해외 취업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프로페셔널이에요. 교수님들이 별로 할 거 없습니다. 코디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수업도 해야 돼, 또 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뭐 논문도 쓰셔야 되는데 코디 교수까지 난 못해 하시더라고요. 하실 거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다 가이드 해주니까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되겠다. 세 번째는 그 해외 취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외 취업 자료를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들이 그 취업이 뭐 120명이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전에 약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는 자료를 못 받아서 거기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3, 40명의 그 해외 취업 자력 취업자들의 증빙 자료 수집하는 게 굉장히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좀 면밀하게 보니까 이게는 힘 있는 사람이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조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사실 좀 받게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의 교수님들이 한마디 해주면 문제는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취업한 친구들한테 이런 증빙 자료 좀 수집에도 조금 이렇게 좀 주안점을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 프로그램들을 계속 이제 이번 학기부터 계속 좀 새롭게 론칭할 거지만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할 겁니다. 학생들한테 좀 독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취업 컨택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해외 취업 센터에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유튜브도 보고 있다면 보시고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